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말 아침이라서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테슬라 중국 상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중국에서 뭔가 뉴스들이 급작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우가 드디어 4만 선을 돌파를 했어요. 정가 기준으로 4만 선을 돌파를 했는데 현재 미국 증시 분위기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미국 증시의 반환점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다우가 드디어 앞자가 4로 바뀌었어요. 목요일장에 장중에 4만 선을 돌파했지만 장 마감에 좀 밀리면서 3만 9천 선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드디어 금요일장에 4만 선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오후 들으면서 금요일 오후 들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반도체 지수마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소폭 빠지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캐터필러와 월마트 그리고 처브라는 주식이 다우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런 주식들의 상승세가 컸기에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최근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밈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를 들 수 있습니다. AMC는 극장 회사이고요. 게임스탑은 게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유통을 하는 회사이죠. 자, 두 회사 다 주가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랐다가 급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밈 주식 투자는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되도록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AMC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는 모습 볼 수 있어요. 테슬라 주식의 변동성도 심하지만 이러한 주식에 비할 바가 못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AMC 홀딩스와 같은 회사는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미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영화관은 성장의 정체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EPS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최근 10년 동안 상당히 정체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이 없으면 주가는 상승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셨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살짝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시장을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은 아니었는데요. 역시나 현재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하강을 하면서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그 둔화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좀 쓸데없는 발언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살짝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왔어요. 내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1.4% 정도 금리 인상 확률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여기에 다시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연내 금리 인하 확률 현재 11월 달에 82%로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자, 빠르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하 확률은 64.8%로서 어제보다는 소폭 떨어진 모습입니다. 역시나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발언이 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연내 금리 두 차례에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우가 4만 선을 터치를 하면서 미국 증시 좋은 모습입니다. 허나 이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그 향방을 가늠할 최대 이벤트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차주 5월 22일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니까 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목요일 아침에나 엔비디아 실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그 기대감에 엔비디아 주가라든지 나스닥 주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현재 거의 전고점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고점이 974불 정도가 되는데 이를 뚫어 넘어야지 1000불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주가가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정고점을 뚫으려면 역시나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현재 테슬라라든지 기타 다른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이렇게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실적도 탁월한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난 2월 21일 4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1분기 가이던스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컨센서스가 22빌리언이었는데 이것보다도 높은 24빌리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실적 전망도 좋다라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중요한 건 1분기 실적이 아니라 역시나 2분기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예상치는 매출액 24빌리언, 주당 EPS는 5.58불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를 비트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나 중요한 점은 그 다음 분기라고 할 수 있는 2분기 매출액 가이던스가 되겠어요. 자,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최소 매출액 가이던스는 26.4에서 26.7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 뛰어넘고 뭐 28빌리언 아니면 30빌리언 수준까지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내놓는다라고 하면은요.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건 데이터 센터 즉 AI 사업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게이밍이라든지 기타 영역에서는 큰 발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녹색 막대 데이터 센터 AI 영역 H100, A100이라는 GPU로 유명한 그 사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I GPU를 만들어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TSMC가 되겠는데요.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무려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점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높게 평가받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엔비디아 AI 대표적인 칩이라고 볼 수 있는 H100과 같은 경우는 이 TSMC 5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TSMC의 실적을 보면 엔비디아 실적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어요. TSMC 역시 지난 4월 달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TSMC의 2분기 매출이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16.5%였는데 이것보다도 2배나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TSMC 2분기 가이던스가 역시나 탁월하기에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엔비디아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이 TSMC에게 반도체를 생산해 달라고 주문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TSMC의 2분기 가이던스가 좋다라는 건 엔비디아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번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미국 증시의 상승을 다시 한번 이끌 종목은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AI 대박을 터트리고 있지만 테슬라의 도조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AI 반도체를 설계하려는 노력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 실적이 좀 거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TSMC 이런 가이던스를 봤을 때 그래도 올해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젠슨왕 2분의 2배 엔비디아와 미국 증시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기억할 숫자는 자, 이 2분기 매출의 가이던스 예상치가 되겠어요. 26.7빌리언을 넘는 수준의 가이던스가 이 젠슨황의 입에서 나올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1.5% 상승한 177.46불로 마감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 검정색 선이 위치하고 있는 170불대를 잘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 역시 차주에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지속 반등을 모색할지 좀 같이 하락할지 그런 것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매일 하루가 다르게 중국에서 테슬라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뭐 중국 최대의 IT 기업 중에 하나이죠.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에는 바이두라는 업체가 있는데 현재 테슬라와 이미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 데이터라든지 뭐 자율주행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죠. 이 바이두의 임원 한 분께서 로보택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채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듯한 발언을 했었어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내 테슬라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만 실제로 나오는 숫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올해 중국 로컬 판매량을 보면 아직도 작년에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현재 5월 한 초순까지 19주차가 진행을 됐지만 아직까지 작년 판매량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중국 내 로컬 판매량입니다. 자,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테슬라는 타개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판매량이 잘 늘어나지 않자 어떻게든 늘려보기 위한 일환인 것도 같습니다. 6월 30일까지 만료되는 정책이니까요. 2분기 실적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테슬라 기가 상하이는 모델 3랑 모델 Y만 생산을 하고 있고 한 절반 정도는 중국 내수에 팔고 있고 절반 정도는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고객들에게 무이자 또는 계약금 제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모션을 제공을 하기로 했어요. 자, 이러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고객들이 아마도 이 무이자 할부를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6월 30일까지 주문을 하게 되면은 무이자 할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중국 고객들에게 뭔가 퍼주는 듯한 느낌인데요. 역시나 이러한 정책 역시 중국 내 FSD 출시를 앞두고 펼치는 정책인 것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많은 차량들이 돌아다녀야지, 테슬라 차량들이 돌아다녀야지 좋은 데이터를 건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일단은 최대한 차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테슬라 차이나 윕이라는 분께서 중국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 내에서 지금 열띤 토론이 있다라고 해요. 테슬라 FSD가 중국에 출시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즉시 테슬라를 구매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합니다. 중국에도 수많은 이 테크 제품 마니아가 있기 때문에 FSD 출시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테슬라 차량이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데이터가 잡힐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충격적으로 FSD가 6월에 중국에 출시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지금 중국 내 커뮤니티 사이에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샤오펑이 5월 20일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AI 데이를 한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술을 뽐낼 것 같은데요. 이 샤오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역시나 테슬라의 FSD 기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샤오펑이 이렇게 또 앞서 움직이면은 테슬라 역시 빠르게 FSD를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자, 또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가 상하이가 위치해 있는 이 상하이 주 정부에서 데이터의 해외 수출을 좀 더 완화할 것이다라는 로이터의 독점 보도가 있었어요. 현재 테슬라는 글로벌에 600만 대에서 700만 대를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80만 대에서 200만 대가 중국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주행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해서 그러니까 미국 텍사스 본사라든지 캘리포니아 쪽으로 전송을 해서 테슬라가 이를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FSD 기술의 완성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로이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일단 주행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 부분의 경우 제조 관련 정보, 자동차 설계 관련 정보, R&D 정보, 애프터 서비스 정보, 중고차 판매 정보가 일반 정보로 분류가 되면서 해외 수출이 해외 데이터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년간 시범 프로젝트로 이를 진행한다라는 건데 여기 일반 정보 사항에 주행 데이터는 빠져 있어요. 만약에 이 주행 데이터마저 미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꼭 먹고 알 먹고인데 어쨌든 이렇게 완화된 것 역시 테슬라와 그간 외국 기업들 간에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깝긴 하지만 중국 내에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바이두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을 해서 같이 중국 내 FSD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교통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많은 엣지 케이스 데이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아마도 열악한 중국의 교통 상황이 일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못 보낸다는 점은 좀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중국이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진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6월 달에 중국 내 FSD를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중국 내 다른 경쟁 업체들, 로컬 업체들마저 더욱더 열심히 경쟁하게 만들겠죠?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가 생기면서 니오, 샤오펑, BYD라는 업체들이 생겨났듯이 테슬라의 중국 내 FSD 출시가 중국 내 자율주행 기술, AI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버전 12.4 FSD 12.3보다 5배에서 10배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아마 금주 주말부터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부터 일단 테슬라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2.4부터는 오토 스마트 서먼이라든지 오토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12.5는 6월 말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12.5부터는요
사이버 트럭에도 FSD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자, 현재 킴 카다시안, 저스틴 비버, 케이티 페리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적극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직접 내돈내산으로 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트럭이 참 마음에 드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FSD 12.5가 6월 말에 출시가 되고 FSD가 사이버 트럭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킴 카다시안, 저스틴 비버, 케이티 페리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FSD를 체험하는 영상도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 기업과 테슬라 주가에 더욱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테슬라 현재 170불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70불대 가격은 지난 2021년 가격이랑 유사해요. 테슬라의 주가는 3년 동안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3년 동안 FSD 기술은 어마무시한 발전을 했어요. 3년 동안 테슬라 주가는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앞으로의 테슬라의 행보를 주목을 하면서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시기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